네, 지금 미국은 이제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가상자산 3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제 하원 표결 가결이 됐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서명하게 되면 이제 가상자산 3법이 통과가 되는데 법정 화폐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음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어떤 회사입니까? 음루트 컴퍼니? 예,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를 좀 만들어가는 기업인데요. 인프라. 예, 그래서 이제 뭐 비트 세이빙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해주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좀 생산하고 그 잉여 전력을 또 비트코인 채굴로 연계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뭐 이 대표님한테 이따가 질문 하나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쭤볼 필요가 없네요. 무조건 올라야겠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아니 그래 지금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 이거. 네. 아니 근데 가상자 이제 하원에서 그러면은 관련 법안 절차 표결 가결됐고 이제 공식 표결에 붙여지겠다 하는데 대충 보니까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첫 질문이 뭐냐 하면은 가상자산 3대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상자산이 뿌린 블록체인 개념에 대해서 딱 이거 질문하면서 제가 드는 느낌이 네. 저희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마음 잡고 공부한다고 성문 기본 영어를 샀는데 네. 맨날 앞에 부정사, 동명사만 공부해요. 그쪽만 쎄까매요. 이 블록체인에서 늘 막히는 거예요. 또 여쭤볼게요. 이거 한번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8년째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되게 이게 단어에서 온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게 거래 내역들을 여러 주체가 기록하고 검증을 하는 디지털 장부입니다. 디지털 장부.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중앙기관 없이도 이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상자산의 핵심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투명성이랑 위변조가 안 된다라는 가장 강점이 있는 거죠. 그걸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개의 법안이 미국에서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하나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가상자산 이쪽에 가상화폐 이쪽으로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그게 거래소가 해킹된 거지 블록체인 시스템이 해킹되는 건 아니죠. 대체로 다 거래소, 그 관리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뭐 은행의 네.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예. 자기가 해킹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대부분이고 예. 그리고 블록체인이 여러 블록체인이 있어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블록체인이고 네. 이더리움도 하나의 블록체인인데 이제 어떤 블록체인은 되게 보안성이 약한 블록체인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그래요? 것들은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탈중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그 블록체인 자체도 보안성이 올라가는데 그거에서 가장 1등이 비트코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제 가상자산 3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네. 이게 보니까 뭐 클래리티법 그리고 안티 CBDC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세 가지 법안인데 네. 이제 하나는 가장 관심 있는 법안은 지니어스 그렇죠. 그건 법안이고요. 통과된 거 아닙니까? 이제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아니에요. 올해 예. 오늘 다시 재표결 오늘.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뭐 좀 전에 뉴스 나오던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그 달러와 연동된 하나의 예. 이제 안정화된 토큰이니까 예. 그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은 결국은 그 안정된 토큰을 하는 기초 자산, 준비금을 뭘로 할 거냐. 네. 그래서 그 단기 국채로 해야 된다. 요거 핵심 법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디지털 자산 명확화법이라고 해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의 핵심은 이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증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상품으로 볼 거냐 요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예. 증권으로 보면 SEC가 관리하고 어허. 상품으로 보면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관리하거든요. 네. 증권으로 보면 좀 더 규제가 빡세게 들어가는 거고 예. 상품으로 보면 사업자들이 좀 더 유연해 할 수 있는 거죠. 규제 명확화하는 거고. CBDC 감시 국가 반대법 그래서 안티 CBDC 법안인데 네.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행정명령 상으로는 이제 우리 CBDC는 더 이상 개발 안 한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요걸 이제 입법상으로 명확하게 이제 CBDC는 더 이상 개발하지 마. 요게 이제 CBDC 법안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네. 미국이 주요국 중에서는 최초로
입법으로 CBDC를 막는 국가가 되면 네. 우리나라도 그거 테스트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영향받거든요. 다른 국가들. 예. 그런 법안에서 이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법안 중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저 세 가지 법 중에 세 번째 그 CBDC 감시국가반대법 저 얘기는 설명을 딱 듣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어땠네요. 이제 중국은 뭐 CBDC로 위안화 저걸로 말 한번 세계를 제패해 볼까 달러를 갖다 한번 밀어내 볼까 싶었는데 그 전략이었죠. 제동이 걸린 거고 아까 말씀하신 클래리티 액트 명확화법에서는 그럼 지금 이 법에서는 그걸 갖다 뭐로 규정하는 겁니까? 기존에 우리가 네.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있을 예, 때는 예. 이게 입법이 안 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은 대부분 증권이다. 글쎄. 라고 했던 거에서 예. 지금 이 법안에서는 이제 아마 대체로 아마 상품 쪽으로 가는 경향일 겁니다.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프로젝트가 탈중화가 얼마나 됐냐, 요 기준을 가지고 볼 텐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품 쪽으로 갈 경향이 크고 그렇게 되면 CFTC에서 관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규제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그냥 적어지죠. 그러니까 증권이냐 상품이냐 좀 명확히 하겠다는 거고. 증권으로 이전에는 예. 이제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 SEC가 너네 증권을 발행했는데 왜 자본시장법 따르지 않아? 예, 예. 라고 해서 엄청난 이제 벌금부터 해가지고 네. 소송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절차가 보니까 뉴스에서 이제 하원 표결이 부결이 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대표 던진 공화당 의원들 강경파 불러가지고 의원들. 얘기해서 네. 이제 찬성표 던지기로 했다 해가지고 보니까 다시 표결이 가결이 됐고 자 그러면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하원에서 예. 이게 지니어스의 법안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상원에서 상원, 통과가 그렇죠. 돼서 하원으로 온 네. 거라서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승인만 해주면 바로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니어스 법안은 빠르게 통과해달라. 근데 이거 패키지로 묶어서도 할 수 있다면서요 또. 그래서 어제 이제 네. 그 통과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강경파 의원들 공화당에 이걸 패키지로 해야 된다. 삼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예. 된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이 CBDC가 어떻게 보면 감시 사회로 가는 하나의 저거기 때문에 CBDC 법안도 빠르게 통과시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CBDC 법안을 하시면 CBDC 금지하는 법안. CBDC 금지 예, 법안 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니어스 액트부터 빠르게 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니어스 액트가 지금 되게 급한 게 뭐냐면 네. 결국 뭐 잘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이 국채를 사주는데요. 그렇죠. 지금 하반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단기 국채의 만기가 엄청 크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어떤 수요가 명확히 있지 않으면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부채 이자가 엄청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니어스 액트만큼은 되게 빠르게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네네. 예. 지금 뭐 어찌됐건 가상자산 3법, 특히나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좀 빠르게 통과될 걸로 기대가 되면서 보니까 뭐 비트코인부터 해서 가상자산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쪽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스탠다드 차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0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20만 달러. 20만 달러? 저는 이게 한 낙관적인 좀 시나리오로 좀 보고는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규제 명확화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인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이 상장사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제 트레저리라고 보통 네. 부르거든요. 매입을 하는 게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뭐 일본의 네. 메타플래닛 네. 같은 기업들이 성공 사례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낙관적 시나리오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뭐죠? 반대면 중에 하나 봐야 되는 건 하반기에 이제 어떤 금리, 어떤 인상 규모 그리고 뭐 관세 이런 부분들이 인해서 그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안 되면 좀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양면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15만 달러 정도, 한국 가격으로 2억 원 정도 네네.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인 투자분들이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참여 못하죠. 못 하잖아요. 예. 네네네. 요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 지금 어차피 그 뭐 현재 정권의 네. 공약도 ETF 승인이 있었고요. 예. 아마 ETF 승인을 아마 이거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ETF를 한국에서 발행을 하려면 결국은 다른 인프라들이 좀 구축이 네, 돼 있어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규제 정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최근에 ETF 수급 유입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글로벌적으로. 예. 예.
대표님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폼이 우리 또 한은의 스탠스도 그렇고 이제 CBDC는 당분간 좀 잊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도 난리인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해가지고 등락이 뭐 난리를 치는데 아니 참고로 요즘 또 많이들 회자되는 종목이니까 아톤 같은 데가 왜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언급이 됩니까? 아톰이 상장사. 아톤. 상장사인데 개별 종목하니까 네, 그건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 네. 네. 차라리 이더리움 시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더리움이 이제 되게 중요한 지금 분기점에 예. 있는데 이더리움 주목받는 이유는 이더리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발행되는 플랫폼입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우리가 향후 1, 2년 이내 현재보다 10배 정도 규모로 예측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많이 올라오는 플랫폼이니까 주목을 받고요. 이게 보통 스테이블 코인도 RWA의 한 종류입니다. 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 보면 요즘 국채도 토큰화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산들을 토큰화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있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좀 사명이 바뀌어서 스트래티지죠. 예.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보유 전략으로 지난 5년간 30배 정도 성장한 회사입니다. 네네.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보유 전략으로 1년 만에 30배 정도 성장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더리움 보유 전략을 하는 회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장사이고 비트마인. 네, 네. 여기가 7월 초에 이제 우리는 그 회사 원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는데 네네.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모를 선언을 했고 한 이제 2억 5천 달러 정도의 사모펀드를 펀딩해서 이더리움 사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의장이 이제 톰리 이제 의장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회사의 지분의 9%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피터 틸이 발표를 하면서 네네. 이제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예. 기업에서 하나의 이 트레저리 전략, 보유 전략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되어 가고 있으면서 그 수요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렇구나. 좀 전에 예. 좀 은근히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이 이장우 대표님께 요즘 아주 핫한 종목 하나 여쭤봤더니만 뭐요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갑자기 뭐 더블도 났다가 갑자기 뭐 한 20, 30% 빠지기도 네.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쪽 전문가이신 이장우 대표님 회사 이름을 딱 들으시고 모르신다는 얘기는 적당히 즐기고 나오십시오. 아니면 맞습니다. 차라리 비슷한 제 감정을 언제 예. 느꼈냐면 예. 2021년도 NFT 부인 불법. NFT. 저희 신에서는 토큰? 도저히 NFT 비즈니스를 네. 펼칠 수 없는 기업들이 네. NFT와 메타버스 테마로 아, 굉장히 메타버스, 급등하는 메타버스도 기업들 있었네. 많이 봤거든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근데 않은 또 것 이게 같다. 서클 인터넷 그룹하고 코인베이스는 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는 원래 이쪽 씬에서 그러니까요. 압도적으로 잘하는 그거는 팀이었기 때문에 미제니까. 미제. 그거는 미제니까 그렇고. 뭐 그런 것도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